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과 갈등은 얼마나 얽히고 설킬 수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 서로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기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대적인 삶의 방식이 공존하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벌어지는 고부 갈등이라는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봄날,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로 고즈넉한 한옥 한 채가 눈에 띕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잘 가꾸어진 작은 정원이 펼쳐지고 그 안쪽으로 전통 한옥의 고풍스러운 멋을 간직한 집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오랜 세월 동안 김씨 가문의 보금자리였습니다. 현재는 집안의 가장 어른인 박 여사 65세와 그녀의 외아들 김민준 35세, 그리고 며느리 이지현 32세,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전형적인 한국의 어머니상입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강인한 여성이죠. 그녀의 삶은 오롯이 아들 민준을 위한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목표였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잘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그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성장했습니다. 민준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는 훤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 매너 있는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야말로 범친아였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민준이 자신에게 최고의 신부감을 데려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은 지현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현은 유명 재벌가의 딸도 눈부신 미모를 가진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싹싹하고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아동 미술을 전공하고 현재는 작은 미술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현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현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느 연인들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나갔고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현을 어머니에게 소개했고 박 여사는 처음에는 지현의 평범한 배경에 다소 실망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지현의 예에 바르고 사려 깊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고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 후 세 사람은 한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전통적인 한국 며느리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를 깍듯하게 모시는 그런 며느리 말입니다. 하지만 지현은 자신의 일을 사랑했고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녀는 가사와 유가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박 여사에게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 여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의 사랑이 온전히 자신만을 향하던 시절과 달리 이제는 지현과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퇴근 후 지현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주말이면 함께 데이트를 나가는 모습, 그리고 아침에 지현이 차려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박 여사는 묘한 질투심과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 같아.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를 경쟁 상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기 위해 은연중에 지현을 견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현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은근히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면 박 여사는 금식이 너무 짜다, 간이 안 맞는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다 라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지현이 집안일을 할 때도 청소가 깨끗하지 않다, 정리가 덜 되었다, 살림을 너무 못한다라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현은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행동이 자신을 향한 미움과 질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적과 간섭에 지쳐갔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했지만 박 여사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드는 거냐라며 오히려 민준을 나무랐습니다. 한편 지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기 위해 인터넷 레시피를 찾아보고 요리 학원도 다니며 다양한 음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고 미술 학원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와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고 있으면 집에서 겪는 스트레스가 잠시나마 잊히는 듯합니다. 저녁 6시,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합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마저도 피곤함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일쑤입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팀장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동료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만 집에서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아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박 여사는 매일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학원에 가고 나면 집안 곳곳을 살피며 며느리의 살림 솜씨를 점검합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놓친 먼지 한 톨, 정리되지 않은 물건 하나하나를 찾아내며 불만을 쌓아갑니다.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데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곤 합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며 며느리를 탓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처럼 세 사람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질투심, 지현의 서러움, 민준의 고뇌가 뒤엉켜 가족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갈등은 과연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요? 박 여사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지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현명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의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묻고 사랑과 이해의 중요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박 여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여온 외로움과 상실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들여다보면 왜 그녀가 그토록 아들에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왜 며느리에게 모진 시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박 여사는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소박한 행복을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결혼 5년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민주는 고작 3살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박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박 여사는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 허드레실, 건물 청소, 공장 노동 등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민준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박 여사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데 민준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민준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입고 끼니를 거르더라도
아들에게는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해. 박 여사는 민준에게 늘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아낌없이 쏟았습니다. 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어머니의 바람대로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던 날, 박 여사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아들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민준이 지현과 결혼하면서 박 여사의 삶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랑과 관심이 며느리에게 향하는 것을 보면서 박 여사는 왠지 모를 불안감과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에게 내 아들을 뺏길 수는 없어.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그녀를 점점 더 이기적인 시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지현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과 뼈 있는 말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비난뿐이었습니다. 지현은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고 오해받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꼈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발 제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지현은 눈물로 호소했지만 박 여사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눈물을 나약함과 불만으로 치부하며 더욱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다.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며느리는 상상도 못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들어. 박 여사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과거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며느리는 그런 고생도 모르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더욱 화가 났습니다.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지현이 정성껏 차린 음식에 대해 간이 안 맞는다, 재료가 신선하지 않다라며 불평했고 집안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깨끗이 하지 않았다, 정리정돈이 엉망이다라며 잔소리를 했습니다. 지현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지적에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괴로워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도 이해해줘. 평생 나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응? 민주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마 어머니에게 모질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현이 임신한 것입니다. 민주는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몰랐지만 박 여사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애는 무슨 애야? 너희 둘이 벌써 애 키울 준비는 됐고? 박 여사는 며느리가 임신한 사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사랑이 이제는 아이에게까지 분산될 것이라는 생각에 불안감과 질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준 씨를 닮은 예쁜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지현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지만 박 여사는 냉정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행복한 가정.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너 같은 애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박 여사의 모진 말에 지현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저는 그저 민준 씨를 사랑하고 어머니께 잘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현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박 여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뭘 잘해?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내 아들 등골 빼먹는 것밖에 더 있어? 너 같은 애가 내 아들 곁에 있는 게 나는 싫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와 두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지현은 시어머니에게 밀쳐져 넘어지면서 배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지현아, 괜찮아. 민준은 아내를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지현은 배를 움켜쥔 채 고통스러워했고 이내 하혈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 아기. 지현은 울부짖었고 민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멍하니 서 있는 어머니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 아내와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하신 거냐고요. 민준의 분노에 찬 외침이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 여사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고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현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세 사람의 삶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현은 아이를 잃은 슬픔과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아내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방황했습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 끔찍한 비극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박 여사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지현은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는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산의 충격은 지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물론 자신을 밀쳐 넘어뜨린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지현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야위어 갔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현아, 제발 기운 좀 차려. 응.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나랑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 민주는 지현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지만 지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그녀는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다 소용없어. 다 끝났어. 우리 아기도, 당신도, 어머니도 다 나를 떠났어. 지현은 힘없이 중얼거렸고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잃은 고통보다 어머니가 저지른 짓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제 아내와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실 수 있냐고요.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가 따졌지만 박 여사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 그 애 때문이야. 그 애가 너를 홀려서 내게서 빼앗아 갔어. 나는 단지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박 여사는 오히려 며느리를 탓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인 분이세요. 어머니의 욕심 때문에 제 아내와 아이가 희생된 거라고요. 민주는 더 이상 어머니와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등을 돌린 채 집을 나섰고 그 길로 아내와 함께 처가로 향했습니다. 처가에 도착한 민주는 장인, 장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현의 부모는 딸의 유산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돈댁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네,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 지현이가 유산을 했다고? 그것도 자네 어머님 때문이라고? 장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따졌고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불쌍한 지현이 어쩌다 이런 일을.
지현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슬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민주는 장모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부족해서 지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장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네 어머니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네. 우리 지현이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아직까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말이야. 장인은 단호한 태도로 말했고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현은 민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 당신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건 지옥이야. 지현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현아, 안 돼. 이혼만은 안 돼.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주는 애원했지만 지현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후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 어머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당신도 결국 그분의 아들이야.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날의 악몽이 계속 떠오를 거야.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민주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지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니와 연을 끊을게.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민주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지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우리 사이는 돌이킬 수 없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아기를 죽였어.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지현의 단호한 태도에 민주는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붙잡을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현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민주는 떠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에도 한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아들을 꼬드겨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괘씸한 것, 내 아들을 훔쳐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집에서 쫓아내. 박 여사는 며느리에 대한 원망과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며느리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께 잘하고 싶어요. 왜 저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민준 씨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을 뿐인데 일기장에는 시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일기장을 읽으며 며느리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내 며느리와 손주를 죽인 거야. 박 여사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질투심이 며느리와 손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여사는 며느리의 방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밤새도록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용서해라. 박 여사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여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나다. 네, 엄마.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니와 저는 이제 끝입니다. 민준은 어머니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의 냉담한 반응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박 여사는 애원했지만 민준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 아내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하신다고요?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고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민주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고 박 여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현이 민준에게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민준 씨. 저예요. 지현이에요. 지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현은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유산하지 않았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유산하지 않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현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또 아이를 해칠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지현의 고백에 민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가 살아있다는 거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지현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아기 살아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무서워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현의 말에 민주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아내의 두려움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제 너와 아이는 내가 지킬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민주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고 지현은 오랜 망설임 끝에 그를 용서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어머니와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지현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할게. 이제 우리는 어머니와 상관없이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민주는 아내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의 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고 박 여사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민준의 말에 박 여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엄마인데 어떻게 나랑 연을 끊겠다는 거냐?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지만 민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내와 아이를 해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고 박 여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민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박 여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민주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섰고 박 여사는 홀로 남아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지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단란한 가정을 꾸렸고 얼마 후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주는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현 역시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정말 예쁘지? 지현이 묻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 두 사람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잘 지내실까? 지현이 조심스럽게 묻자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야? 민주는 어머니를 잊으려 애썼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 여사는 홀로 외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박 여사는 매일 밤 후회와 자책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겠어?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박 여사를 본 민준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민준은 냉담한 목소리로 물었고 박 여사는 주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박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준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할 말이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민준은 문을 닫으려 했지만 박 여사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잘못이야.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고 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지현이 아이를 안고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지현은 조심스럽게 물었고 민준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어. 지현은 박 여사를 보자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지현은 의외의 말을 했고 민준과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현은 아이를 안은 채 박 여사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쭈뼛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현,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박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고 지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모질게 대한 것 죄송해요. 지현은 어렵게 입을 열었고 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다. 지현아.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내가 널 이해했어야 했는데 내 욕심 때문에 너에게 큰 상처를 줬군. 박 여사는 흐느끼며 말했고 지현은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 이해해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지현은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고 박 여사는 며느리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현,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고 지현은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과거는 잊고 앞으로 잘 지내봐요. 우리 아기에게도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지현의 말에 박 여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지현. 내가 정말 잘하마. 우리 손주에게도 너에게도 정말 좋은 할머니,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박 여사는 굳게 다짐했고 지현은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에 안도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화해를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가족애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 지현이에게 정말 감사해요. 저도 어머니께 더 잘할게요.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부족한 엄마를 용서해줘서.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날 이후 박 여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주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지현 역시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와 아내의 변화에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갈등의 중재자가 아닌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박 여사는 손주에게 더없이 자상한 할머니가 되어주었고 지현은 그런 시어머니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가족들은 함께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박 여사는 손주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현과 민준 역시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지현이 묻자 박 여사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현.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란다. 박 여사는 손주의 재롱을 보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질투는 한낱 어리석은 욕심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아, 지현아. 그동안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너희들에게 큰 상처를 줘서 정말 미안하다. 박 여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준과 지현은 그런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요. 저희도 어머니께 감사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에필로그, 이야기 후.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줍니다. 특히 고부 갈등이라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그 해결책으로 이해와 소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 여사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질투로 인해 갈등을 유발했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며느리와 화해함으로써 진정한 가족애를 회복했습니다. 지현 역시 시어머니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하고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갈등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가족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해와 소통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간다면 아무리 깊은 갈등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진정한 가족애는 소유가 아닌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애가 싹틀 수 있습니다. 셋째, 용서는 갈등 해결의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이기보다는 용서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건네고 싶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해 보세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그 어떤 상처도 아물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갈등과 미움보다는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감싸 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을 전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